윤희가 문간에 서자 시간의 색이 바랜다. 기서가, 우리 여기까지야. 아니야. 이번엔 내가. 붙잡아 제발 과거를 받고 차창 너머 윤희의 눈물이 번진다. 역장 호루라기와 함께 배경이 일그러진다. 미안해, 모두 내 겁쟁이였기 때문이었어. 후회 말고 살아라, 기서가. 늦게 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왜 다 내 탓이야? 당신은 날 이해해봤어? 나도 서툴렀다 먹여 살리느라. 변명 말아요. 노년 기석의 눈가가 젖는다. 그때의 나야, 한 번만 귀 기울여. 미워해도 괜찮다. 대신 너는 너를 미워 말아라. 젊은 기석의 분노가 흔들리고 고개가 천천히 숙여진다. 아버지, 이제야 알아요.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서구 아파트 14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입니다. 봄이 왔다는데 햇살조차 희미하게 걸러져 들어옵니다. 은퇴한 교사 한기석은 올해 72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봅니다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닙니다. 기석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사실을요. 아들 부부는 분당에 삽니다. 손주 둘을 키우느라 바쁩니다. 주말마다 전화가 옵니다만 통화는 길지 않습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게 없냐고 묻고 그렇게 끝납니다. 기석은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익숙해진 것 뿐인지도 모릅니다. 거실 벽에는 아내와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입니다. 둘 다 웃고 있습니다. 기석은 그 사진을 보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김치통, 반찬 몇 가지, 우유 한 팩. 혼자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주말이면 기석은 습관처럼 고속버스 터미널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는 풍경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흐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죠. 천안, 대전, 대구, 부산. 목적지는 매번 다릅니다. 도착하면 터미널 근처를 걷다가 다시 돌아오는 버스를 탑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게 기석의 주말입니다. 오늘도 기석은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할머니와 마주칩니다.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짧게 합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기석은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봄바람이라기엔 차갑습니다. 기석은 목도리를 여미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매표소 앞에 서서 전광판을 바라봅니다. 여러 도시 이름이 깜빡입니다. 기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전행표를 끊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가족 단위로 보이는 사람들, 배낭을 맨 젊은이들,
캐리어를 끄는 중년 부부.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기석만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움직이고 싶을 뿐입니다. 옆 의자에 젊은 부부가 앉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습니다. 기석도 따라 웃습니다. 방송이 울립니다. 대전행 버스 탑승 안내입니다.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향합니다. 버스에 오릅니다. 중간쯤 빈자리에 앉습니다. 창가 자리입니다.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전벨트를 맵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터미널을 벗어나 도로로 나섭니다. 고가도로를 지나고 한강을 건너고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파트 단지, 공장지대, 산, 농밭. 봄이 오는 중입니다. 나무에 연초록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기석은 창틀에 이마를 기댑니다. 차창이 차갑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규칙적인 진동이 몸을 타고 흐릅니다. 졸음이 스르르 쏟아집니다. 기석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둡니다.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내의 목소리 같기도 합니다. 기석은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아주 작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땐 왜 그리 아버지께 모질게 굴었을까?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납니다. 오래된 후회입니다. 수십 년을 품고 살아온 후회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있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기석은 깊이 잠듭니다. 꿈속에서 기석은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좁은 골목, 낮은 담장, 기와집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연탄재를 털어냅니다. 까만 재가 바람에 날립니다. 기석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섭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늦게 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놈아. 기석은 대답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때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요. 서툰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걸요. 버스가 달립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합니다. 기석의 얼굴에 평온함이 감돕니다. 잠든 사람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억이 흐르고 감정이 일렁이고 시간이 뒤섞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엉킵니다. 기석은 그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석이 매주 버스를 타는 이유는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멈춰있는 과거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갑자기 이명처럼 버스 엔진 소리가 달라집니다. 윙 하는 소리가 낮게 깔리다가 뚝 끊어집니다. 기석은 눈을 뜹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잠을 얼마나 잔 걸까요? 창밖을 봅니다. 순간 기석의 눈이 커집니다. 풍경이 이상합니다. 색감이 다릅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풍경 같습니다. 빛바랜 엽서처럼 흐릿하고 탁합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정차합니다. 기석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터미널 건물이 낡았습니다. 시멘트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간판도 낡았습니다. 한글 맞춤법이 지금과 다릅니다. 기석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눈을 비벼봅니다.
하지만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봅니다. 어르신, 졸다 깬 모양이시네. 내리실 분 내리셔요. 목소리가 어딘지 예스럽습니다. 억양도 지금과 다릅니다.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저린 것 같습니다. 통로를 지나 버스 문 앞에 섭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발이 땅에 닿습니다. 그 순간 기석은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입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냄새가 다릅니다. 연탄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뭔가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터미널 앞 광장을 둘러봅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옷차림이 이상합니다. 남자들은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여자들은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 모양도 다릅니다. 기석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봅니다. 평범한 외투와 바지입니다.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기석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광장 건너편에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석은 숨이 멎습니다. 국민학교라는 단어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니, 언제일까요? 기석은 터미널 표지판을 올려다봅니다. 신탄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신탄진. 기석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탄진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의 신탄진입니다. 기석은 비틀거리며 벤치에 앉습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꿈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간을 거슬러 온 걸까요? 손바닥을 꼬집어 봅니다. 아픕니다. 꿈이 아닙니다. 기석은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진정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광장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학생들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남학생들은 검은색 교복을, 여학생들은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한 남학생이 눈에 들어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학생입니다. 책가방을 메고 뛰어갑니다. 기석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저 학생은 젊은 날의 기석입니다. 18살의 한기석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분명합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책가방을 매는 방식까지 똑같습니다. 기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학생들을 따라갑니다. 무리는 읍내 쪽으로 향합니다. 기석은 뒤를 따릅니다. 숨이 찹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읍내 거리가 나타납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깜빡이는 전파상, 달고나를 긁는 아이들, 교문 앞 국민학교 표석. 모든 게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기석의 기억 속에 있던 풍경들입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풍경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기석도 따라 들어갑니다. 좁은 골목입니다. 담장이 낮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골목 끝에서 학생들이 흩어집니다. 젊은 기석은 한 여학생과 나란히 걷습니다. 여학생이 웃으며 말합니다. 한기석, 또 늦었지? 목소리가 맑습니다. 봄바람 같은 목소리입니다. 기석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 여학생을 압니다. 이윤희입니다. 기석의 첫사랑입니다. 교복 치마에 주름을 고치며 웃는 윤희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미소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72의 가슴이 18처럼 뜁니다. 젊은 기석이 대답합니다. 미안해, 집에 일이 있어서. 윤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내일은 일찍 와. 둘은 헤어집니다. 윤희는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고 젊은 기석은 계속 걷습니다. 기석은 멀찍이 서서 지켜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저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인지. 해가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기석은 옛집 담장 밖에 섭니다. 마당이 보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연탄 등거를 털어냅니다. 까만 재가 마당에 흩날립니다. 남자가 안으로 소리칩니다. 늦게 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놈아.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 남자는 아버지입니다. 젊은 아버지입니다. 등이 굽지 않았고 머리가 희지 않았고 목소리가 힘차던 아버지입니다. 기석은 입술을 깨뭅니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미안했어요. 그땐 그 말이 칼처럼 들렸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요. 밤이 내립니다. 기석은 담장에 기댄 채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여기에 온 걸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질문만 가득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석은 지금 과거에 와 있습니다. 1971년의 신탄진에 와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기석은 담장 밖에서 집을 지켜봅니다. 안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십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입니다. 하지만 기석에게는 너무나 그리운 풍경입니다. 기석은 골목을 천천히 걷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읍내 중심가로 향합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골목을 밝힙니다. 전봇대마다 새마을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낡은 글씨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기석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중심가에 도착합니다. 구멍가게 몇 군데가 아직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트로트 가요입니다. 정미소 앞에는 포대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쌀 냄새가 납니다. 기석은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입니다. 까만 하늘에 은하수가 흐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밤이 더 깊어집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기석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추워집니다. 외투를 여밉니다. 어쩌면 이대로 아침이 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석은 여전히 1971년의 신탄진에 있습니다. 해가 뜹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아침 시장이 열립니다. 아주머니들이 채소를 팔고 아저씨들이 생선을 팝니다. 기석은 그 사이를 걷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주머니를 뒤집니다. 지갑이 있습니다. 열어봅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1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2025년의 10,000원짜리입니다. 기석은 난감합니다.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학교 쪽으로 향합니다. 어제 봤던 그 학교입니다. 교문 앞에 섭니다. 국민학교라는 표석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아이들이 뛰어갑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석은 고개를 돌립니다. 윤희입니다. 친구와 함께 걸어옵니다. 교복이 단정합니다.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검은 리본을 맸습니다. 친구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윤희가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기석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기석은 윤희를 따라갑니다. 윤희는 교문을 지나 교실로 들어갑니다. 기석은 담장 밖에 섭니다. 창문 너머로 교실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기석은 그 풍경을 지켜봅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종이 울립니다.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윤희가 친구들과 운동장 한 구석에 앉습니다. 도시락을 엽니다. 밥과 김치, 계란 반쪽이 보입니다. 윤희는 천천히 먹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석은 멀리서 지켜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 미소가 얼마나 귀한지. 오후가 되자 기석은 결심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후회를 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석은 기억을 더듬습니다. 얼마 후면 그날이 옵니다. 윤희를 기다리게 했던 그날, 약속을 어겼던 그날. 기석은 그날 저녁 윤희를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학교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서요. 하지만 기석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공부를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석은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윤희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나갔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혼자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결국 윤희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기석을 피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윤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졸업 후 윤희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기석은 대학에 갔습니다. 둘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지금 그날을 기억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윤희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석은 고민합니다. 날이 지납니다. 기석은 학교 근처를 배회합니다. 밤에는 벤치에서 잠을 잡니다. 배는 고프지만 견딥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옵니다. 약속의 날입니다. 기석은 아침 일찍 학교로 갑니다. 윤희가 등교하기를 기다립니다. 윤희가 나타납니다. 혼자 걸어옵니다. 기석은 다가가려다가 멈춥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쪽지입니다. 쪽지를 전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나오지 말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기석은 주머니를 뒤집니다. 종이가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구멍가게가 보입니다. 들어가서 공책을 달라고 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가격을 말합니다. 기석은 난감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기석은 얼버무리고 나옵니다. 담장 밑에 종이 조각이 보입니다. 누군가 버린 것 같습니다. 기석은 그것을 집어듭니다. 뒷면이 깨끗합니다. 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펜도 없습니다. 기석은 주머니를 다시 뒤집니다. 볼펜 하나가 나옵니다. 다행입니다. 기석은 종이에 글씨를 씁니다. 윤희야, 오늘 저녁 나오지 마. 기석이가 못 나온대. 글씨가 떨립니다. 손이 떨리기 때문입니다. 기석은 쪽지를 들고 교문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윤희의 교실은 2층입니다. 창문으로 던져 넣을 수 있을까요? 기석은 담장에 기댑니다.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윤희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석은 쪽지를 구깁니다. 공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쪽지가 날아갑니다. 창문을 통과합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윤희가 고개를 돌립니다. 쪽지를 봅니다. 집어듭니다. 펼쳐봅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기석은 숨을 죽입니다. 윤희가 창밖을 내다봅니다. 기석은 담장 뒤로 숨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누구죠? 기석은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젊은 기석이 서 있습니다. 18살의 한기석입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왜 우리 사이에 끼어듭니까? 두 기석의 눈이 마주칩니다. 기석은 얼어붙습니다. 젊은 기석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젊은 기석의 얼굴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합니다. 대답하세요. 당신 누구입니까?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기석은 입을 뗍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젊은 기석이 고개를 젓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며칠 전부터 학교 근처를 계속 배회했잖아요. 윤희를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방금 쪽지를 던졌잖아요. 젊은 기석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입니까? 기석은 뒤로 물러섭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믿으면 안 됩니다. 기석은 머리를 굴립니다. 미안하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정말 그냥. 말이 끊어집니다. 변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젊은 기석이 쪽지를 꺼냅니다. 교실 창문으로 들어간 그 쪽지입니다. 언제 가져온 걸까요? 이게 당신이 쓴 거죠? 왜 윤희에게 오늘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약속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질문이 쏟아집니다. 기석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만 달싹입니다. 젊은 기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설마 윤희를 좋아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겁니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기석은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야, 아니네. 그게 아니라. 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두 사람이 마주섭니다. 늙은 기석과 젊은 기석.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두 사람. 젊은 기석이 말합니다. 당신 눈빛이 이상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기석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젊은 자신이 늙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자네는 윤희를 정말 사랑하나? 젊은 기석이 당황합니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얼굴이 붉어집니다. 기석이 말을 잇습니다. 만약 사랑한다면 오늘 저녁 꼭 나가게. 약속을 지키게. 윤희를 기다리게 하지 마. 젊은 기석이 눈을 크게 뜹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쓴 쪽지에는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석은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윤희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상처를 줄 뻔했군. 목소리가 떨립니다. 젊은 기석이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학교 종이 울립니다. 수업 시작 종입니다. 젊은 기석이 시계를 봅니다. 저는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기석이 손을 내밉니다. 가보게. 그리고 기억하게. 오늘 저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꼭 나가야 해. 젊은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전히 의아해하지만 무언가 느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나갈게요. 그리고 돌아서 교문으로 뛰어갑니다. 기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가 바뀔까요? 윤희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오후가 됩니다. 기석은 학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저녁이 다가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옵니다. 기석은 초조합니다. 젊은 기석이 약속을 지킬까요? 정말로 나갈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집에 남을까요? 해가 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기석은 학교 뒤편으로 향합니다. 느티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약속 장소입니다. 나무 아래가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없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춥니다. 기석은 나무 뒤에 숨습니다. 지켜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누군가 다가옵니다. 윤희입니다. 치마를 여미고 걸어옵니다. 나무 아래에 섭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윤희는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0분, 20분. 윤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기석의 가슴이 조여듭니다. 30분이 지납니다. 윤희가 한숨을 쉽니다.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뛰어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옵니다. 젊은 기석입니다. 윤희야. 윤희가 돌아봅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습니다. 젊은 기석이 숨을 고릅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붙잡으셔서 몰래 나왔어. 윤희가 웃습니다. 괜찮아. 왔잖아. 둘이 나란히 섭니다.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겹칩니다. 기석은 나무 뒤에서 지켜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켜줘서, 윤희를 기다리게 하지 않아서. 하지만 그 순간입니다. 하늘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기석은 비틀거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상이 일그러집니다. 색이 번집니다. 소리가 뒤틀립니다. 기석은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눈을 뜨면 풍경이 달라져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희미해집니다. 윤희와 젊은 기석의 모습이 흐릿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바래갑니다. 기석은 손을 뻗습니다. 안 돼. 하지만 손이 닿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골목 간판의 글자가 지워집니다. 건물의 윤곽이 흐려집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뿌옇게 번집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석은 소리칩니다. 윤희야, 기석아. 하지만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흩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합니다. 빛이 쏟아집니다. 귀가 먹먹합니다. 기석은 그 속에 휩싸입니다. 몸이 붕 뜹니다. 중력이 사라집니다. 위아래가 사라집니다. 기석은 그 속을 떠다닙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사라진 공간. 시간이 멈춘 공간. 기석은 홀로 그 속에 있습니다. 먼 곳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석아.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후회로 발목 잡히지 마라. 목소리가 울립니다. 나도 그땐 서툴렀다. 기석은 그 목소리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기석의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감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눈을 뜹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낯익은 천장입니다. 버스 안입니다.
기석은 창가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꿈을 꾼 걸까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승객들이 앉아 있습니다. 현대적인 옷차림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이어폰을 낀 사람들. 2025년의 풍경입니다. 기석은 창밖을 봅니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나갑니다. 공장지대가 지나갑니다. 현대의 풍경입니다. 기석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꿈이었습니다. 긴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신탄진, 윤희, 젊은 자신, 아버지. 모두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손바닥에 무언가 쥐어져 있습니다. 기석은 손을 펼칩니다.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가장자리가 해져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여학생, 젊은 기석과 윤희입니다. 둘 다 웃고 있습니다. 봄날 같은 미소입니다. 기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꿈에서 가져올 수 없는 물건입니다. 사진은 실제합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기석은 사진을 뒤집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흐린 만년필 글씨입니다. 신탄진, 1971년 봄. 다시 보자. 기석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과거는 진짜였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합니다. 방송이 울립니다. 15분간 휴식이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내립니다. 기석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휴게소 화장실로 향합니다.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을 봅니다. 72살의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늙은 얼굴입니다.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웁니다. 기석은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과거에 다녀왔습니다. 시간을 거슬렀습니다. 윤희를 만났습니다. 젊은 자신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모두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증거가 쥐어져 있습니다. 기석은 휴게소 벤치에 앉습니다. 사진을 다시 봅니다. 윤희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그 미소, 그때 그 눈빛, 모두 기억 속에만 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사진으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동시에 아픕니다. 지나간 시간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사진 뒷면의 글씨가 말합니다. 다시 보자고. 기석은 결심합니다. 윤희를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윤희를 만나야 합니다. 과거를 함께 기억하는 윤희를 만나야 합니다.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버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휴게소 매표소로 향합니다. 신탄 진행 버스표를 끊습니다. 다음 버스는 1시간 후입니다. 기석은 기다립니다. 1시간이 흐릅니다. 버스가 옵니다. 기석은 버스에 오릅니다. 창가에 앉습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신탄진으로 향합니다. 기석은 창밖을 봅니다. 풍경이 지나갑니다. 도시가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갑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빨리 도착하고 싶습니다. 빨리 윤희를 만나고 싶습니다. 2시간이 지나 버스가 신탄진에 도착합니다. 터미널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현대식 건물입니다. 예전의 낡은 터미널은 사라졌습니다. 기석은 버스에서 내립니다. 읍내로 향합니다. 걸어갑니다. 익숙한 듯 낯선 거리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옛날 골목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기석은 옛집이 있던 곳으로 갑니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건물들이 헐렸습니다. 공터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옛집은 없습니다. 담장도 없습니다. 마당도 없습니다. 기석은 그 자리에 섭니다. 여기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연탄재를 털던 마당이 있던 곳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터만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건물이 보입니다. 가게입니다.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윤희 분식 기석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윤희, 그 이름입니다. 설마 그 윤희일까요? 기석은 가게로 다가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가게 앞에 섭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입니다.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주방이 보입니다. 한 여자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기석은 압니다. 저 사람이 윤이라는 걸. 걸음걸이가 말해줍니다. 어깨의 각도가 말해줍니다. 기석은 문을 엽니다. 딸랑 종이 울립니다. 여자가 돌아봅니다. 윤희입니다. 나이 든 윤희입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눈빛이 맑습니다. 윤희가 기석을 봅니다.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기석 씨?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만이야, 윤희야.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윤희가 주방에서 나옵니다. 기석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기석 씨야?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기석도 눈물이 납니다. 미안해. 이렇게 늦었어. 윤희가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나도 그날 이후로 같은 꿈을 꿨어. 기석이 눈을 크게 뜹니다. 뭐라고? 윤희가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꿈. 1971년으로 가는 꿈. 젊은 우리를 보는 꿈. 그리고 당신을 만나는 꿈.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석은 사진을 꺼냅니다. 윤희에게 보여줍니다. 윤희가 사진을 받아듭니다. 들여다봅니다. 숨을 멈춥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립니다. 기석이 말합니다. 꿈이 아니었어. 우리 정말 거기 있었어. 과거에 있었어. 윤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알아. 느껴졌어. 너무 생생했어. 두 사람이 마주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봅니다. 윤희가 기석의 손을 잡습니다. 앉아요. 이야기 나눠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테이블에 앉습니다. 윤희가 어묵 국물을 끓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릅니다. 두 사람 사이로 김이 흐릅니다. 윤희가 입을 엽니다. 그때 우린 서로에게 미안했어. 기석이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집안 형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고, 난 도시로 떠나야 해서 힘들었어. 기석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말할게. 아버지를 미워했던 건 사실 내 겁이 많아서였어. 내가 실패할까봐, 기대에 못 미칠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걸 아버지 탓으로 돌렸어. 윤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알아. 우린 모두 서툴렀어. 어른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 어묵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기석과 윤희는 마주 앉아 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침묵입니다. 윤희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기석도 따라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가슴까지 따뜻해집니다. 윤희가 입을 엽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아니, 내가 바뀌었어요. 기석이 윤희를 봅니다. 윤희가 말을 잇습니다. 과거를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왜 그때 서울로 떠났을까? 왜 당신과 헤어졌을까? 왜 다시 만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아버지를, 나 자신을, 그 시절을 원망했지. 윤희가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린 최선을 다했다는 걸.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다만 서툴렀을 뿐이라는 걸. 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맞아. 우린 서툴렀어. 아버지도 서툴렀고, 나도 서툴렀고, 우리 모두 서툴렀어. 윤희가 기석의 손을 덮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당신을,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요.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봅니다. 학생들이 지나갑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학생들. 웃으며 걷는 학생들. 젊음이 넘칩니다. 기석이 중얼거립니다. 우리도 저랬지. 윤희가 웃습니다. 그랬죠. 세상 모르고 웃었죠. 윤희가 일어나 주방으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뭔가를 꺼냅니다. 테이블로 돌아옵니다.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기석에게 보여줍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젊은 기석과 윤희가 웃고 있는 사진. 나도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손에 쥐고 있었어요. 기석도 자신의 사진을 꺼냅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습니다. 똑같습니다. 앞면도 뒷면도 똑같습니다. 신탄진, 1971년 봄. 다시 보자. 같은 글씨입니다. 누가 쓴 걸까요? 누가 이 사진을 준 걸까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윤희가 말합니다. 결혼했었어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3년 전에 아내가 떠났어. 자네는? 윤희가 대답합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5년 전에요. 아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또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침묵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는 침묵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리는 침묵입니다. 기석이 입을 엽니다. 후회되나? 윤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좋은 삶이었어요. 다만 아쉬울 뿐이죠. 기석이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저녁이 다가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기석이 말합니다. 나는 후회했어.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자네에게 미안하고, 나 자신에게도 미안했어. 윤희가 기석을 봅니다. 이제는요? 기석이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과거에 다녀오고 나서, 자네를 만나고 나서 무언가 풀린 것 같아. 윤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가게 문이 열립니다. 손님이 들어옵니다. 중년 부부입니다. 윤희가 일어나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입니다. 기석은 자리에 앉아 지켜봅니다. 윤희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갑니다. 능숙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손길입니다. 기석은 생각합니다. 윤희는 행복했을까? 후회 없이 살았을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희는 웃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하며 웃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며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기석도 따라 웃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다시 둘만 남습니다. 윤희가 테이블을 닦습니다. 기석이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윤희가 손을 멈춥니다. 무엇을요? 기석이 대답합니다.
우리 관계, 친구로서 아니면 말이 끊어집니다. 윤희가 웃습니다. 서두르지 마요. 우린 시간이 많아요. 이제부터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윤희가 앉습니다. 당신 가족은 어때요? 기석이 대답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 분당에 살아. 손주가 둘이고. 윤희가 관심을 보입니다. 손주들 귀엽죠? 기석이 웃습니다. 응. 근데 자주 못 봐. 다들 바빠. 윤희가 말합니다. 이번에 데리고 와요. 여기로.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기석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고마워. 밤이 깊어갑니다. 기석은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윤희가 묻습니다.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기석이 대답합니다. 근처 여관을 찾아볼게. 윤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2층에 방이 있어요. 거기 쓰세요. 혼자 살다 보니 빈 방이 있거든요. 기석이 망설입니다. 괜찮겠어? 윤희가 웃습니다. 우린 70이 넘었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기석도 웃습니다. 그렇긴 하지. 윤희가 2층으로 안내합니다. 작은 방입니다. 깨끗합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습니다.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밥 해줄게요. 기석이 방에 누웁니다. 천장을 봅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습니다. 과거에 다녀왔고 윤희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편안합니다. 눈이 감깁니다. 잠이 옵니다. 깊은 잠이 옵니다.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좋은 꿈입니다. 윤희와 함께 걷는 꿈입니다. 봄날 신탄진 거리를 걷는 꿈입니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윤희가 웃습니다. 기석도 웃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늙은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이 밝습니다. 기석이 눈을 뜹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요리하는 소리입니다. 윤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석은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윤희가 돌아봅니다. 잘 주무셨어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만에 푹 잤어. 식탁에 밥과 국과 반찬이 차려집니다. 둘이 마주 앉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윤희의 손맛입니다. 기석이 말합니다. 맛있어. 윤희가 웃습니다. 많이 먹어요.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아침입니다.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 후 기석과 윤희는 산책을 나섭니다. 신탄진 읍내를 천천히 걷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익숙한 거리입니다. 윤희가 이곳저곳을 가리킵니다. 저기 구멍가게 있었죠. 우리 달고나 사 먹었던 곳. 기석이 웃습니다. 기억나? 자네가 별 모양 성공했을 때 엄청 좋아했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윤희가 서울에서 보낸 시간, 기석이 교사로 살았던 시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기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옛 학교터에 도착합니다. 학교는 이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벤치가 놓여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습니다. 윤희가 말합니다. 여기서 매일 만났죠.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지. 자네를 기다렸던 게 행복했어. 기석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다시 봅니다. 젊은 두 사람의 얼굴. 순수했던 시절의 얼굴. 윤희도 자신의 사진을 꺼냅니다. 나란히 놓습니다. 햇살이 사진을 비춥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칩니다. 기석이 말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 윤희가 잠시 생각합니다. 글쎄요. 사실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세상을 너무 몰랐어요. 지금의 내가 더 좋아요. 기석이 미소 짓습니다. 나도 그래. 과거는 과거로 두고 싶어. 다만 이해하고 싶었어. 그때의 나를, 아버지를, 모두를. 윤희가 기석의 손을 잡습니다. 이해했죠?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이제는 이해했어.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던 거야. 나를 사랑하셨던 거야.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지.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후회를 씻어내는 눈물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기석은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그때 그 말들이 사랑이었다는 걸, 저를 걱정하셨다는 걸,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감사드려요.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어요. 기석은 눈을 뜹니다. 윤희가 기석을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기석이 웃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윤희가 일어섭니다. 가요. 보여줄 곳이 있어요. 기석도 일어나 따라갑니다. 윤희는 골목 안쪽으로 향합니다. 좁은 길을 지나 한 곳에 멈춥니다. 국민학교 터입니다. 옛날 교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비석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신탄진 국민학교 터. 윤희가 말합니다. 여긴 보존하기로 했대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기석은 표석 앞에 섭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기석은 표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우리 이야기가, 내 인생이. 윤희가 옆에 섭니다. 맞아요. 여기서 우린 배웠죠. 사랑을, 우정을, 꿈을, 상처를.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났어. 과거와 화해하러 왔어. 기석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과거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기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서툰 법이야. 그래도 끝까지 내 편이셨어. 기석은 중얼거립니다. 젊은 나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람이 교문터를 스칩니다. 마치 응답처럼 느껴집니다. 기석은 미소 짓습니다. 과거와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윤희. 기석은 눈을 뜹니다. 윤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읍내를 벗어나 강변으로 향합니다. 금강이 흐릅니다. 물이 잔잔합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입니다. 둘은 강변 벤치에 앉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강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기석이 입을 엽니다. 나 아들한테 전화해야겠어. 윤희가 고개를 돌립니다. 지금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오래 미뤘어.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아들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아들이 받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놀란 것 같습니다. 평일 낮에 아버지가 전화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기석이 말합니다. 응, 나야. 지금 시간 있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잠깐은요. 무슨 일이세요? 기석은 심호흡을 합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랑 고향 한번 갔다 오자. 너도 내 아버지를 좀 알면 좋겠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아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기석은 계속 말합니다. 갑자기 이상하지? 근데 할 말이 많아. 내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아버지 젊었을 때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 손주들도 데리고 와. 같이 가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아요, 아버지. 표는 제가 예매할게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습니다. 윤희가 웃으며 묻습니다. 잘 됐네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드디어 시작하는 것 같아.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노을이 집니다. 강물이 붉게 물듭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기석과 윤희는 그 풍경을 함께 봅니다. 나란히 앉아 함께 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윤희가 말합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기석이 대답합니다. 자주 올게. 여기로. 자네가 괜찮다면. 윤희가 웃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기석이 윤희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밤이 내립니다. 별이 뜹니다. 수십 년 전 그날 밤처럼 별이 많습니다. 은하수가 흐릅니다. 기석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기석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용서했어요. 아버지를, 저를, 모두를. 이제 앞으로 나아갈게요. 남은 시간을 잘 살게요.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기석은 미소 짓습니다. 윤희도 함께 웃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가게로 돌아갑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늙은 손이지만 따뜻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현재의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기석은 신탄진 터미널에서 아들 가족을 기다립니다. 윤희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합니다. 버스 한 대가 들어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 둘을 데리고 내립니다. 손주들이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기석은 손주들을 안아 올립니다. 무겁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아들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기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 잘 왔다. 기석은 윤희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윤희야. 아버지 어렸을 때 친구지. 윤희가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아들이 공손히 인사합니다. 손주들도 인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윤희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어머 예쁘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일행은 가게로 향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기석은 아들과 마주 앉습니다. 기석이 입을 엽니다. 오늘 너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어. 아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기석은 천천히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 말이 별로 없으셨지. 그래서 어렸을 때 난 할아버지가 무섭기만 했어. 기석이 말을 잇습니다. 근데 최근에 깨달았어. 할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거야. 그 시대 아버지들이 다 그랬지. 말로 표현하는 건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 아들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아버지도 그러셨나요? 기석이 웃습니다. 나도 할아버지 닮았을 거야.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 하지만 이제라도 말할게. 아들아, 사랑한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요,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사랑입니다. 오후에 기석은 모두를 데리고 옛날 학교터로 갑니다. 공원이 된 그곳입니다. 기석이 교문터 표석 앞에 섭니다. 아들도 따라섭니다.
기석이 말합니다. 여기서 할아버지가 매일 기다리셨어. 내가 하교할 때까지. 그때는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지켜주셨죠. 기석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나도 서툴렀어. 할아버지처럼.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아들이 아버지를 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다 알아요.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윤희가 멀리서 미소 짓습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이별할 시간입니다. 터미널로 향합니다. 아들 가족이 버스에 오릅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듭니다. 기석과 윤희도 손을 흔듭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멀어집니다. 윤희가 기석의 팔을 잡습니다. 좋은 하루였어요. 기석이 웃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하루였어. 다음 날 기석은 서울로 돌아갑니다. 버스에 오릅니다. 윤희가 배웅합니다. 다음 주에 또 와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꼭 올게. 버스가 출발합니다. 윤희가 손을 흔듭니다. 작아집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서울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창밖의 회색도 따뜻해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풍경이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기석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용서했고 현재를 받아들였고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집 문을 엽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잘 들어갔어. 어제 고마웠다. 사랑한다. 곧 답장이 옵니다. 저도요, 아버지. 다음 달에 또 가요. 기석이 미소 짓습니다. 윤희에게도 전화합니다. 잘 들어갔어. 윤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행이에요. 잘 갔어요? 기석은 창가로 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봄바람입니다. 따뜻합니다. 기석은 눈을 감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젊은 기석과 윤희의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순수했던 시절. 기석은 사진을 가슴에 넣습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품고 가되 현재를 삽니다. 밤이 됩니다. 기석은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아들과의 대화, 손주들의 웃음, 윤희의 미소, 모두 소중합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들, 손주들, 그리고 윤희. 기석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편안합니다.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꿈입니다. 윤희와 함께 웃는 꿈입니다. 행복한 꿈입니다. 기석은 그 꿈속에서 중얼거립니다. 이제 내 시간이, 우리 시간이 다시 흐른다. 과거를 품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후회는 끝났습니다.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기석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기석의 얼굴에 평화가 깃듭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기석도 함께 흐릅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맞이합니다. 회색이었던 세상이 이제 따뜻한 색으로 물듭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